한국에 투입될 미 해병대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포스 디자인 2030 계획에 따라 미 해병 전력을 감축 중입니다. 전차,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 공격헬기 등 대형 함정이 필요한 강력한 무기들의 수량을 줄이는 대신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한 경장갑차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미 해병이 미래전에서 싸우게 될 주전장이 중국 근처의 여러 섬들로 설정되면서 강력한 화력보다 빠르게 기동하는 신속 대응 전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전시에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 해병의 지원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짜놓았는데 갑자기 미 해병이 빠져버리니 전력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즉 대한해병의 전술교리가 처음부터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병대가 단독으로 최소 여단급 이상, 최대 4단급 정도의 동시 상륙 능력을 확보해서 미군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신속대응부대 스파르탄 3000을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강습 상륙 임무를 위해 무려 3개 규모의 헬기 전력으로 구성된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해병대의 규모에 비해 신형 장비의 수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력 자원 부족으로 해병 지원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병력까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국민이 경악했던 충격적인 부조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해병대 지원율이 더 빠르게 추락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이대로면 해병이 붕괴하고 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병력의 질과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귀신 잡는 정예 해병이 아니라 배만 타는 육군 보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해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차 같은 중기갑 전력과 대형 상륙함까지 모든 전력을 완전히 개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바꿀 우리 군의 대대적인 해병 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세는 한국 남자가 부리고 나라는 미군이 지킨다. 최근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은 방산비리와 무능한 지휘관이 가득한 국군이 아니라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실전을 겪은 지휘관들이 통솔하는 주한 미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불쾌하지만 마냥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국가를 방어했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정보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전시 공급될 각종 정밀유도 탄약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군의 지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의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수개 사단 규모의 주한미군이 전투에 투입되고 민항기와 수송기를 통해 급파된 미군 장병들이 7곡의 무기고와 괌과 제주도 사이를 왕복하는 사전 배치 전단에 실려있는 무장을 수령해 전선으로 증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해 병력 역시 총집결할 계획이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막는 최전선이자 반격의 선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20년에 걸쳐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미군이 손대야 할 전쟁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병력이 계속해서 타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주둔 중인 병력조차 한반도 방어보다는 유사시 대만 파병을 염두에 두고 개편된 병력 편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국군이 지금까지 미군에 맡겨두고 방치했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해병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해병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해병 전력을 갖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해병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미군으로부터 수준 높은 정예보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부대라는 명성이 차지한데요.
지난 7월 중순에는 세계 최대의 해양합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 해병 한 개 대대가 참가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진행하는 등 세계 만방의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귀신 잡는 해병은 전우회와 단결 그리고 강한 훈련을 받은 사나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이런 말들이 옛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해병 지원율이 급감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21일 현역 해병대 장병이 군내 부조리로 자살을 하느니 차라리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싸우겠다며 폴란드로 도주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해병대 내 부조리가 폭로되었고 이로 인해 해병대 지원율이 급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0년 12회차 해병 모집의 입대자 경쟁률은 5대1이었으나 2021년 12회차 입대자 경쟁률은 2.9대1로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병으로 운영하던 해병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병부사관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정원의 절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차원에서 악패습 근절과 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빠진 해병대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해병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략예비대라며 말로만 띄워줄 뿐 적절한 예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해병 장비의 구식화입니다. 실제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병대 장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해병대 주력 전차 중 상당수가 무늬만 전차인 고철덩이 M48 패튼 전차였으며 해병 장구 중 상당수가 한국 전쟁 때나 쓰던 구식 장구였습니다. 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육군에 밀리고 상위 부대인 해군에 치여 제때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장비 수준은 정예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육군의 2성급 장비로 무장한 3류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무기와 장구가 엉망인 부대가 다른 물자라고 제대로 보급됐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해병대는 우수한 병력 자원이 구식 무기를 들고 의미 없는 생고생을 하는 삽질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병대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래전에서 해병대가 전략예비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미군이 없더라도 독자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형 장비의 대거 도입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해병대의 편제화 장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조직이 크게 개편됐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후방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략예비라는 해병대 존재의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2016년 스파르탄 3000부대가 창설됐습니다. 3000명 규모의 상륙부대가 항시 상륙태세를 갖추고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는 해병 한 개 사단에 3개 해병여단이 번갈아가며 신속기동부대로 활약 중입니다. 각 여단에는 기습대대, 유격대대, 공정대대 3개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기습대대는 IBS 단정을 이용해 대규모 상륙작전 이전 기습 타격을 수행하고 유격대대는 상륙돌격이나 강습작전, 교두보 안정을 위한 산악전 등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정대대는 수송기를 이용한 공중침투나 헬기를 이용한 강습으로 상륙지 후방에 거점을 확보해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교두보 확대를 준비합니다. 편제만 들으면 상당히 든든한데요. 하지만 기존의 구식화된 장비로는 제대로 된 전투는커녕 3000명 규모의 해병을 일시에 상륙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이 사용하는 여러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거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병대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륙함과 상륙전 전력의 확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에는 총 10척의 대형 상륙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척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4척의 천안봉급 상륙선감, 4척의 고준봉급 전차 상륙함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론상으로 3000여 명의 병력과 30-40대의 전차, 8-90량의 상륙돌격장갑차와 수십 대의 트럭, 그리고 야포 상당수를 일시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그저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각 함정에 적절한 수량의 상륙 장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도 참 황당합니다. 헬기를 이용한 강습 상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에는 헬기가 없었고 전차를 싣고 빠르게 해안으로 운송할 공기부양정의 수가 모자란 데다 구식화되고 상당해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우리 해병이 진행한 대규모 상륙작전 와중에 솔개급 공기부양정이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구형고속 상륙정을 대체할 LSF-2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차로 마라도함에 탑재할 솔게크 고속 상륙점 3, 4번함이 2021년 12월 진수됐고 4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입니다. 강습 전력 역시 강화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세계 헬기 대대를 운영할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국산 마리논 헬기로 구성된 상륙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 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된 강습 편대를 만든 뒤 이를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고준봉급을 대체할 차기 상륙함 LST-3 또는 한국형 항모에 분산해 운용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LST-3로 사용할 차기 군함으로 미국의 산안토니오급 상륙수송함을 모델로 한 13,000에서 17,000톤 규모의 함정을 제한 중입니다. 만약 LST가 업계 제한대로 수척 이상 건조되면 한국형 항모가 경하 3만 톤급 강속 상륙함으로 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 해병의 동시 상륙 능력이 4단급으로 확장됩니다. 해병대 1개 여단이 아니라 해병 1개 사단이 통째로 적진에 상륙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미군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식화된 상륙돌격 장갑차 역시 대대적으로 교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구형 KAV를 대신해 고속 추진이 가능한 KAV-2의 개발이 한창이며 그 사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AV의 K6 중기관총과 K4 유탄 발사기가 결합된 복합화기형 RWS를 장착했습니다. 신형 RWS의 경우 이번 림팩 훈련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더해 전차 전력 역시 개선됐습니다. 고물 M48 전차는 완전히 퇴역했고 그 자리를 전면 개량한 K1, E1 이상의 전차가 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들이 사용하는 보병장구 역시 최신 사양으로 개조되면서 사용상 불편 상황이 크게 줄었고 전투력이 강화됐습니다. 아직은 모든 해병이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 할 만한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2030년대까지 해병의 첨단화가 완료되면서 진정한 귀신 잡는 해병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적됐던 해병 구소대의 부조리와 부족한 인력의 충원 방안인데요. 우리 해병의 유능한 장교들이 바뀐 장비와 조직만큼 빠르게 군을 정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